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4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전은 많은 기회를 놓쳤지만 후반에 해리 케인이 완벽한 해트트릭을 선사했고 킹슬리 코망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선두를 지키며 3경기 연속 무승부를 마감했습니다. 파블로비치는 경기에서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합 도중 어깨 부상을 입어 경기 8분 만에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20세의 파블로비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주 결장했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여름 유럽 선수권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파블로비치가 어깨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게 된다면 파리냐는 확실히 미드필더 중앙에 위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풀타임 동안 터치 110회, 드리블 패스 1회, 패스 105개 중 97회 성공으로 92%, 롱패스는 14회 중 11회를 성공하며 이번 시즌 최고의 수치를 갱신했습니다. 수비에선 클리어링 2회, 슈팅 차단 1회, 태클 2회, 경합 3회 중 2회 성공, 공중 경합 1회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 평가를 보면 해트트릭의 해리 케인은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되었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듀오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근육이 당겨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제때 회복해 다시 한번 김민재와 센터백 짝을 이뤘습니다. 두 선수는 유난히 마크에 집중하며 플레이를 펼쳤고 자주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김민재는 에르메딘 데미로비치를, 우파메카노는 데니즈 운다브를 담당했는데 둘 다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35분에 우파메카노는 클리어링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데미로비치와의 직접 대결을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54분에 중요한 블록과 빌드업 플레이에서 용기 있는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왼쪽 센터백으로 투입되어 빌드업 플레이의 많은 부분을 조직했습니다. 특히 높이 올라가는 데이비스를 영리하게 셋업해 슈투트가르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합니다. 요르단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과 한국 경기에서 활약하고 바이에른에서는 주전 공격수 데미로비치와 1대1 대결을 자주 펼쳤습니다. 강력한 헤딩과 뛰어난 시야, 중요한 슈팅을 차단했습니다. 첫 번째 슈투트가르트의 찬스에서 약간의 흔들림을 보였던 김민재는 안정감을 되찾고 결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는 강하고 깔끔한 태클을 반복했습니다. 수비 가장자리에서 탄탄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해리 케인이 돌아왔습니다. 케인은 전반 30분 동안 3번의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마무리가 항상 너무 부정확했습니다. 휴식 시간 직후에는 그나브리의 멋진 패스를 받았지만 슈팅을 마무리하기에는 신발 사이즈가 반 정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57분 케인은 원거리에서 정확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불과 3분 뒤 케인은 한 골을 더 넣으며 2대 0을 만들었고 80분에는 완벽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여전히 위험한 공격수로 남았습니다. 사실 케인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불평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다재다능한 골잡이 케인에게는 전형적이면서도 비정상적인 밤이었습니다. 케인이 자신의 이름을 딴 많은 골을 넣으며 경기를 마쳤다는 점에서 전형적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찬스로 여겨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가장 어려운 2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했다는 점에서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경기 시작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31세의 공격수는 오늘 밤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케인을 절대 배제하지 마세요. 케인은 종종 경기를 천천히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반전 깊숙이 들어설 때까지 경기에 나서지 않다가 결국에는 반대하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케인은 바이에른의 전반전 거의 모든 찬스에서 슈팅 기회를 잡았지만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대 뒤편에 공을 넣지 못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리 케인에게는 그럴 리가 없죠. 바이에른의 득점왕은 항상 하던 대로 의심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골을 넣었습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 바이에른이 자신에게 투자한 모든 돈이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고 분데스리가 2번째 시즌에서 디 로텐에서 7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케인 왕 만세! 해트트릭한 또 다른 경기공을 집으로 가져가며 해리 케인은 앞으로도 쭉 공을 수집할 것이라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골을 넣은 후 경기가 풀렸고 상대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홈에서 열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팬들을 위해 이기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4대 0으로 이겼지만 6, 7점 차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손대는 모든 것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득점을 하지 못하면 항상 말이 많죠. 스트라이커의 삶의 일부입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과 팀원들을 믿습니다. 전반전에 우리는 마지막 공격에서 공을 다루는데 다소 서툴렀습니다. 후반전에는 해리의 첫 골로 슈투트가르트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밀어붙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2주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이에른 팬들은 오늘 승리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기대됩니다. 경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벤치에서 많은 선수들을 투입할 수 있어서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지쳐가고 있던 상황에서 마지막 30분 동안 벤치가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카운터를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기회를 더 잘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슈투트가르트는 정말 좋은 팀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잃지 않았고 결국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정말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나아가 다음 경기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아마 지금까지 우리 선수 중 최고였을 겁니다. 커리어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이에른에서 파블로비치가 쇄골 골절을 당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빌트에서는 약 6주 정도 경기에 출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솔직히 말해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 여부에 대해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훈련 중에도 항상 배가 고파요. 가끔 해리가 팀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해리는 항상 골을 넣었고 앞으로도 골을 넣을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재와는 정말 잘 맞습니다. 김민재도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저처럼 김민재도 많은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그게 축구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팬들은 오늘 경기에서 해리케인의 득점과 파리냐의 플레이를 많이 논했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 대해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등을 지켜주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수비 듀오가 얼마나 잘하는지 놀랐습니다. 데리우트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콤파니가 듀오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부상을 당했었지만 그는 오늘 정말 괴물 같았고 또 다른 세계적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파블로비치가 경기장을 나간 후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경기의 모든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파리냐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압박과 공간 창출에 대한 개요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파와 김민재가 바로 자신감을 갖고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는 파리냐가 바이에른의 수비 안정성을 높여주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태클을 낯설어하지 않고 정말 본업에 충실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식스맨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달리고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훌륭한 게임이었고 수요일을 잘 준비하세요. 바르셀로나에서 뵙겠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팔리냐 때문인가? 모든 것이 매우 질서정연합니다. 공중에서 모든 경합을 승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요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케인은 정말로 상자를 2개 더 만들어야 합니다. 우파와 김민재를 응원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아주 작은 실수에도 너무 과도한 비난을 받았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이 지난 시즌 전반기에서 함께한 모습이 그들의 대표팀이나 후반기의 새로운 정규 센터백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나에게 우파는 어쨌든 잠재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센터백을 위한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모든 증오 끝에 이제 그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파와 김민재의 매우 강력한 플레이. 특히 김민재 선수는 오늘 수비에서 괴물이었고 파리냐 선수도 더 자주 뛸 수 있었습니다. 우파와 김민재를 보면 코치와 작동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파와 김민재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실내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토가 상대에 따라 데이비스보다 더 수비적인 풀백으로 활약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파블로비치에게 정말 미안하고 이번 일로 인해 그의 발전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리냐는 이제 우리가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보여줄 수 있고 오늘 인상적으로 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